그러니까 극작과 연출과 연극학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합쳐서 선발 인원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스포게아트 연기원장 이성희입니다. 제가 보기와는 좀 다르게 시작이 연기학원 강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도 연극 쪽에, 연극 뭐 연출 또 대본 쓰는 거 그리고 뭐 연기 이런 쪽이 제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부터. 벌써 제가 연기학원 선생님으로 이 연극영화 입시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 올해 횟수로 딱 20년 되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뿌리는 연극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극원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좀 확실히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이랑 되게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교수님들은 그대로고 시스템도 그대로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하자면, 연극원에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을 때는 한예종 전체 학과들 중에서 가장 단결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극원 출신 동문회 밤 같은 행사들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연극원 학생들끼리 좀 뭉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영상원이나 다른 원에 비해서는 되게 활발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화 쪽 입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제 영화 쪽이나 방영 쪽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연극 그리고 특히 극작 연출, 뭐 서사 창작, 문창, 예경, 그리고 연극학까지도, 그리고 좀 영화나 방영에 비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적이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연극반에서 한 반에서 중앙대, 뭐 동국대, 서울예대 연출과,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 뭐 주요 대학을 그냥 싹쓸이 했거든요. 그래서 연극 쪽에 제가 입시를 좀 해보니까, 진짜 이게 연극 쪽이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방향이다, 이런 의도에서 제가 연극 쪽에 대한 영상을 좀 많이 앞으로 촬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예종 연극원에 바뀐 것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크게 바뀌었어요, 올해 입시에서.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10월 1일이라 내일 원서 마감인데, 역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입시는 경쟁률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한예종이라는 학교는 학과 간의 통섭 교육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연극원이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극작과로 들어가면 대본을 졸업할 때 쓰는 거죠. 연출을 하면 연출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연극학을 하면은 연극 비평이나 드라마톡으로 참여를 해서 그쪽 트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극학, 극작 연출, 극작과 연출과 연극학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합쳐서 선발 인원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20명이면 강사 포함하면 교수님이 더 많습니다. 진짜로 과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영상원이나 뭐 다른 원에서는 조금 학과의 특성이 너무 강하다면, 극작과 연출과 연극학과는 서로 통섭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뭐에 주목해야 되겠어요? 연극학과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저도 연극학과를 전문사 과정을 이제 졸업 못했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연극학과에 대해서 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획이나 이런 쪽도 할 수 있고요. 가장 메이저 전공은 이제 비평하고 드라마터그지만, 사실 교수님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비평이나 드라마터그 꼭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연출가 중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연출가 중에 한예종 연극학과 출신이 좀 있고요. 작가도 많고, 그리고 뭐 기자도 있고, 뭐 편집장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연극에 대해서 아주 탄탄하게 공부를 하고, 이 연극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전을 텍스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 바탕이 창작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셰익스피어라든지 뭐 고대 그리스 비극들이라든지 아방가르드 계열의 수많은 예술가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대본의 형식을 갖고 있는 모든 예술가들의 영역이, 희곡이라고 하는 영역이 연극학의 직접적 학문의 범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연출에 대한 이론들, 연출가에 대한 이론들 많잖아요.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걸, 고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창작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연극원에서의 연극학과는 단순히 이론과라고 해서 좀 재미없고 이런 걸로 좀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좋은 소식은 연극학과가 내신이 20%로 올해부터 줄었죠. 원래는 한 40%였는데 20%로 줄었다는 그 말이죠. 근데 대신에 다른 학과들, 극작과 연출과는 50%로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연극학과를 뭐 5명 뽑으면 한 3 보낸 적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연극학과가 지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몇 명 되진 않지만 저희가 올해도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연극학에 관심 있으면 학원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릴 거고요. 뭐 꼭 학원을 수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극학과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뭐 동일하게 언어능력 평가로 선발하는데 지원자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한다면 통과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신이 이제 20%이기 때문에 논술이 준비가 좀 잘 돼 있고, 그리고 논술을 준비를 꼭 안 했더라도 여러분이 언어 쪽에 좀 감각이 좋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 1차 통과를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 평가가 여러분이 좀 국어에 대한 센스가 좋은 친구들, 다른 과목은 뭐 별로지만 국어는 되게 잘하는 친구들, 또는 다른 과목까지 다 합쳐서 다 잘하도 국어도 잘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 수재형 친구들 다 좋습니다. 그래서 1차 논술은 인문 논술 유형인데 준비했으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차에서의 좀 논술이 좀 되고, 그 다음에 내신이 좀 안 되는 특목고나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하면 이제 합격을 하면은 2차에서 그 희곡 분석 시험인데, 요거는 2가지 관점을 좀 볼 수 있어요. 지정 희곡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5개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만 준비하면 무조건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연극학과 2차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막 되게 재밌는 발상을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5개 희곡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 5개 희곡을 잘 분석하는 거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예측까지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탄탄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하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의 개성이나 창의력이나 또 그 수업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비전들, 또 앞으로 졸업 후의 비전들, 이런 것들을 자소서나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성을 좀 주고, 글을 쓸 때 너무 개성 있게 쓰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필요한 학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성실하다면 누구나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2차 실기, 왜냐하면 5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외에 뭐 여러분이 연극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거나 연극사를 열심히 공부하거나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2차 논술을 좀 깊이 있게 할 수 있으려면 차라리 뭐 현대 예술이나 미학이나 또는 뭐 현대 연극의 어떤 그 특징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는 정도로만 해도 2차 이론적 배경은 충분해. 그 이론적 배경을 막 쓰는 게 아니거든요. 희곡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어 능력에 대한 능력이 좋고 논술 실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 텍스트를 분석하는 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지정희곡 5개는 이미 공개가 돼 있죠. 그래서 그 꼬르네유 르시드 있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서울예대 교수님으로 오래 계셨죠. 한국을 대표하는 극작가 이강백의 마르고 딸토록, 유치진, 그 유명한 서울예대 창립자 아닙니까? 서울예대 가면 다 동랑붙거든요. 그 유치진 맞습니다. 바로 그 유치진의 버드나무선 동리의 풍경, 그 다음에 안톤 체홉 벚꽃동산. 안톤 체홉 벚꽃동산 모르면 여러분 진짜 안 되죠. 체홉 그 장막극은 다 봐야죠. 4개는. 그 중에 벚꽃동산은 가장 아주 걸작 중에 걸작으로 꼽히는 안톤 체홉의 대표작이죠. 그리고 아이스킬로스, 자비로운 여신들. 그러니까 아이스킬로스, 그 다음에 소포클레스, 그 다음 에우리피데스, 이렇게 순서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리스 비극 3대 작가들 중에서도 좀 더 좀 더 어르신, 아이스킬로스의 작품, 이렇게 고대 그리스 비극부터 러시아 그 사실주의라고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저는 사실 안톤 체홉을 사실주의로 가두기엔 너무 아까운 작가고, 분명히 안톤 체홉에서의 현대성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심지어 아방가르드한 면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안톤 체홉에 대한, 그리고 유치진, 뭐 이런 식의 5개 지정희곡을 잘 준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면접은 좀 연극학과가 좀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여러분의 개성을 잘 보여줄 수 있고, 평론가 선생님들이 특징이 뭐냐면 되게 엄격해 보여요. 그래서 학생들이 엄청 무서워하는데 평론가 선생님들만큼이 너그러우신 분들이 없습니다. 예. 마음이 넓으시고 예술가들의 어떤 개성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봐주는 바로 분들이 그 연극 이론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개성이나 여러분 갖고 있는 또 매력들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게 또 연극학 면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오히려 틀에 박힌 대답만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면접에서. 그런 것도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작과 연출과는 사실 그 입시 난이도가 어마무시하게 높죠. 왜냐하면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7시간짜리, 3,000자짜리 분량의 그 고강도 글쓰기를 하지만 올해는 내신의 그 제한이 50%가 들어가 버렸거든요. 분명히 내신을 높였다는 건 그만큼 교수님들이 여러분의 다양한 어떤 가능성을 봐줄 수 있는 여지를 좀 가지는 걸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신이 높아졌다는 건 성적을 좀 더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되냐면은 성적을 좀 더 보면 2차에서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성적이 안 돼서 탈락하는 학생이 더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너무 실기 중심으로만 학생을 보는 거에서 약간의 밸런스를 더 찾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도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극작과 연출과도 내신이 좀 되는 고3 학생들이 지원하기에 상당히 좋아졌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극작과 연출과가 당장에 지원자가 내신 50%라 해서 많이 떨어지거나 실기에서 글쓰기를 덜 보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극원에서 연극학과 중심으로 연극학과가 여러분이 좀 지원하기 좋아졌다, 그리고 극작 연출과 내신이 높아졌지만 그건 여러분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올해 연극원의 변화에 대해서 지정희곡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